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하게 될 페이퍼는 이제 Make Your LLM Fully Utilize the Context라는 논문이고요. 저자들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웨어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아카이브에 2024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LLM이 이제 모든 컨텍스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논문의 메인 토픽은 이제 LLM이 이제 긴 인풋을 받는 거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토큰수도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엄청 긴 어떤 문장을 받았을 때 인포메이션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문제 자체를 이제 로스트 인 더 미드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찾듯이 내가 이 관련한 정보를 막 엄청 수두룩하게 많은 문서들이 있다고 쳤을 때 문서들 중에서 그러니까 문서가 쭉 있는데 문서에서 맨 앞쪽하고 맨 뒤에 있는 문서들은 문서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청 잘 이해하고 대답을 잘 해주는데 이 문서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T 3.5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클로즈드 북, 그러니까 그냥 모델 자체가 이해하는 부분에 이제 성능이 저기 55%에서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논문이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모델에서 학습된 있는 걸로 대답을 했을 때는 성능이 저 정도인데 오히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많이 줘갖고 주면 처음하고 끝부분에 있는 데이터는 잘 써갖고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가운데는 오히려 책을 안 보는만 못하게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로스트 인 더 미들 챌린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플로그램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문서의 양식 자체가 이제 바이어스가 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뭐 간단하게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들어가면 위키피디아에서는 맨 처음에 저는 세종대왕을 쳐갖고 맨 처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됐다면 만약에 후이 세종이라고 했을 때 저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 가장 어느 정도 요약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겠죠? 그 뒤로만 뭐 생애가 나오고 뭐 했고 엄청 길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뭐 후이 세종 아니면 세종이 뭘 만들었는지 막 이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는 문서 맨 앞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것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드인데 우리가 코드 에러 같은 거 보면 사실 다 안 읽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인티저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보잖아요. 에러는 엄청 많이 있긴데. 그런 것처럼 뭔가 처음과 끝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LLM도 그런 바이어스가 껴져 있어갖고 그런 정보만 보고 그냥 섣불리 뭔가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들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LLM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뭔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컨텍스트가 엄청 길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돈 어떤 값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길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오토 리그레시브로 만들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오토리그만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더 바이어스가 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나 아니면 뭐 행하라라고 했을 때 보통 문장 앞단에 주거나 문장 맨 뒷단에다가 주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막 하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맨 처음에 너 이런 거 해라라고 하고 맨 뒤에 엄청나게 길게 뭔가 데이터를 박아줍니다. 이랬을 때 뭔가 시스템 프롬프트에 관련돼 있는 어떤 질문들을 읽는 게 가장 처음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 걸 바이어스하게 좀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아니면 그런 그, 그 파인 튜닝을 위해서 정렬을 할 때 이렇게 맨 처음에 인스트럭션 튜닝 리뷰로 뭔가 정보를 주면 정보를 주고 맨 밑에 정보를 주면 먼저 일단 이거부터 바이어스 끼게 읽은 다음에 정보를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서가 뭔가 맨 위나 맨 뒤에 있는 경우가 중요한 정보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처음과 끝에만 있는 트레인 셋이나 어떤 그런 그 학습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데이터도 문제가 있고 학습 방법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에 바이어스가 없는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또 그런 학습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해서 그 만든 데이터셋 이름이 Information Intensive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면 총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Fine Grade Information Aware라고 해서 그냥 이제 엄청 긴 어떤 텍스트 그냥 문서를 갖고 와서 이 문서를 128 토큰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아니, 토큰 단위로 잘라서 네, 그 세그멘트를 나눠갖고 그 세그멘트에서 어떤 질문과 퀘스천을 만들어 LLM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세그멘트는 한 128 토큰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 안에는 무슨 정보가 있을 거고 그 정보를 LLM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세그멘트만 읽어도 어떤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트를 만든 어떤 Q하고 A를 놔두고 이제 이 세그멘트들 가지고 셔플을 엄청 합니다. 네, 셔플을 해서 엄청 긴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문서에서 그 128 정도로 나눠갖고 세그멘트를 나눈 다음에 세그멘트를 통해서 퀘스천과 앤서를 만든 다음에 그 세그멘트들을 전부 다 뒤박죽 섞게 해서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위나 아래에만 좀 바이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걸 셔플하다 보니까 그런 바이어스 정보가 적게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구성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Integrate and Reasoning for Information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처럼 엄청 긴 데이터셋에서 또 똑같이 세그멘트를 나눠요. 뭐 이제는 세그멘트를 아까 전에 하나만 뽑았는데 이번엔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뽑아갖고 이 세 개의 정보를 전부 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만드는 마치 우리 수능 국어처럼 맨 처음에 막 중요한 정보들이 좀 흩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멀티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이 원래 세그멘트들을 다시 서플을 해서 이 원하는 정보들을 다 찾을 수 있게, 찾아야지 풀 수 있게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이걸 Integrated and Reasoning of Information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두 개 만들고 하나는 이제 그냥 너무 긴 문제로만 파인 튜닝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한 10% 정도는 이제 그냥 쇼트하게 패턴을 만들고 또 한 그 중에 10% 정도는 그냥 제너럴하게 인스트럭트 튜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셋의 어떤 구성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3%가 이제 fine grained information, 그러니까 하나의 세그먼트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세그먼트가 랜덤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냥 어디든 다 문서를 뒤져봐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integration and reasoning for information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그멘트를 여러 개 뽑아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이해해야지, 다 찾고 이해를 해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짧은 앤서들, 아니, 그러니까 짧게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제너럴한 인스트루닝 데이터셋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C4 corpus라는 데이터셋인데, 어, 그냥 엄청 긴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LLM을 통해서 어떤 QA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GPT-4 터보를 사용했다고, 저자들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 이제 파인 튜닝은 미스트랄 7 인스트럭션 0.2 버전을 사용해서 하고요. 이걸 통해서 방금 전에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이제 필름이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만들어서 뭐 A6000, A1000을 A1000 GPU를 써갖고 뭐 한 GPU 타임을 300대 2로 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저자들이 한 번 더 의문을 품습니다. 원래 이런 태스크에서 가장 유명했던 측정 방법이 니들 인더 헤이스택이라는 그 방법인데 이게 그냥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건축 더미에 있는 바늘 찾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똑같이 뭔가 엄청나게 긴 텍스트에서 어떤 정답을 찾는 테스트인데 이거가 원래 많이 쓰이는데 이 이밸류에이션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느냐? 네, 첫 번째로는 이게 데이터셋 자체가 다 도큐먼트 양식이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도큐먼트 형식이기 때문에 뭔가 LLM이 맨 처음부터 학습할 때부터 뭔가 그런 포맷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너무 그러니까 쉽게 그걸 풀 수 있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 need in the haystack이라는 이 데이터셋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forward retrieval 패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forward retrieval 방법만 잘하면 잘 된다라고 저자들이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forward retrieval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이 저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퀘스천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이제 the best thing to do San Francisco is eating sandwich and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의도 자체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뭘 해야 하면 좋을까이고 이제 대답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뭘 하면 좋습니다라는 문장을 찾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장 구성을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정보를 보고 바로 뒤에 있는 정보만 잘 이해를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장 구성 자체. 그러니까 답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어떤 정보의 바로 뒤에 있다. 그래서 이걸 forward retrieval이라고 여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forward retrieval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것보다 앞에 있는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자들이 이제 various long context programming이라는 이제 이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이별 방법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지적한 그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은 벤치마크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컨텍스트 스타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냥 일반적인 문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코딩할 때 코드하고 이제 스트럭처 데이터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문서의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어,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열대로 그냥 쭉 저장하는 그 열대로 쭉 저장하는 걸 그냥 문서화 시켜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텍스트처럼 문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저 정보, 나이,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어떤 일렬의 큰 컨텍스트 데이터 셋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패턴이 원래는 포워드만 있었다면 이제는 뒤에 있는 정보도 보고 아니면 그 양쪽 정보를 다 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일반적인 도큐먼트 형식이면 도큐먼트에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란색 줄 돼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이해해야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아카이브에 있는 앱스트랙트를 따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코드를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보통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를 적은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뭔가 코드를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정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문제를 그렇게 만들면 이제 그 코드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함수 정의 있으니까 뒤에서 본다. 그러니까 백워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워드 방법으로 리트리버를 해야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큰 DB에 라벨을 다 붙여갖고 뭔가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뭐 4442인 사람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아이디를 찾고 그 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엔티티 리트리버를 하게 정보를 만들고 아이디를 찾고 이제 뒤에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원래 알던 포워드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데이터셋을 그 이밸류에이션 셋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한 이 다큐멘트 스타일,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다큐멘트 스타일에서 이제 주황색이 이제 우리가 그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인데 어떤 그 정답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모습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이제 미스터리 1하고 미스터리 2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애들은 어쨌든 중간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믹스트랄 1 같은 경우에는 믹스트랄 버전 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단에서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문장이 엄청 길어지더라도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행 방법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뭐 그 코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데이터베이스 엔티티도 똑같이 쭉쭉 성능이 일정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모델들을 비교해갖고 다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대한 에버리지하고 이 제일 잘한 문제하고 제일 못한 문제의 점수의 갭 차이를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모델들은 다 이렇게 엄청 긴 롱 컨텍스트에서 학습시킨 모델만 갖고 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다 엄청 긴 컨텍스트에서 학습을 시킨, 파인 튜닝을 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델이 최고로 잘하더라. 에버리지도 높고, 그런 어떤 문제마다 어떤 갭도 제일 적다. 하고 이렇게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셋으로 뭔가 했을 때는,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이제 그렇게 큰 데이터셋을 롱 컨텍스트 데이터셋을 비교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빅스럴 7빌리언 인트럭스튜닝 0.2 버전으로 파인 튜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이걸 파인튜닝을 했을 때 쇼트한 컨텍스트에서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롱 컨텍스트도 잘하고 숏 컨텍스트도 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실험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믹스트랄 1하고 믹스트랄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아까 전에 이 표를 보시면 믹스트랄 1은 맨 처음부터 뭔가 성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원래 다른 모델들은 앞하고 뒤하고 둘 다 안 좋았는데 얘는 앞도 안 좋잖아요. 앞하고 뒤하고 좋았는데 얘는 앞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분석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롱 컨테스트를 트레이닝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하고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원래 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모델이 토큰을 전부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문장이 너무 길면 잘라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문장을 뭐 한 1,000개 토큰 뭐 특정 크기로 잘라갖고 조금씩 겹쳐가면서 집어넣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한테 집어넣었을 때는 뭔가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갖고 이 저자들이 이 슬라이딩 윈도우 원래 미스트랄 1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채택했고 미스트랄 2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한번 모델을 바꿔보자. 그래서 바꿔본 다음에 직접 파인팅을 똑같은 데이터셋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20%씩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슬라임 윈도우 방식을 채택한 녀석들이 성능이 저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슬라임 윈도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이제 저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이 논문에 발전돼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하고 제가 뭐 인용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최근에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인용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것보다 좀 좋은 모델들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봤을 때는 이제 인사이트라는 어떤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도 똑같은 걸 조금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논문이 이제 LLM한테 그래프 정보를 주려고 이제 그래프 정보라는 게 노드와 엣지가 있잖아요. 그 노드와 엣지를 이제 문장으로 뭔가 표현해서 LLM한테 다 줬을 때 이 노드와 엣지 관계를 다 이해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면 잘하겠다 해서 집어넣는데 잘 안 돼. 왜냐? 이거 문장이 엄청 길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겪는 거죠.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중요한 엣지들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그 성능이 저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특별한 학습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노드들을 앞으로 그냥 갖고 와라. 순서를 페이지 랭크 방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노드들을 찾아왔고 랭크가 높은 애들을 앞이나 맨 뒤로 보내갖고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은 앞과 뒤로 놔두고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은 가운데다 집어넣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단순히 LLM에서 겪고 있는 문제랑,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좀 흥미로워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추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비디오에서도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정보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비디오 정보도 맨 처음에 어떤 이 영상의 시작이나 아니면 어떤 도입부 이 영상 어떤 거다 말하고 대충 얘기해주고 중간에 막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영상에서 아니면 영화 같은 거에서도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했을 때는 보통 다 가운데 영화 중반부에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유튜브 같은 걸 편집점에서 보통 다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바이어스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뭔가 비디오에서도 그런 바이어스를 찾고 그런 바이어스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디오가 그렇게 긴 컨텍스트를 아직 받아, 받기도 어렵고 뭔가 그걸 애초에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아직 성능이 좀 낮아갖고 저열해서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언젠가 이 비디오가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바이어스를 찾고 뭐 비슷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안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